20년 만에 또 다시 읽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본사에 있으면서 직원 교육도 많이 했었고, 또 AB 앞에서도 강의도 많이 했었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현장에서 우리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도 가까이서 뵙고, 또 본사에서 또 많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감동뿐만 아니고,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동도 다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업가 정신을 꽃피운 아이디어와 원칙에 관한 책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Y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기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원한 자유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메이 정신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자유기업인 제이벤앤델 창업자님 스토리를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온 기회라고 뽑아봤습니다. 제이벤앤델 창업자님은 1924년 6월 3일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제이벤 엔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쪽 유럽에서 건너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때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었어요. 그때, 여동생이 먼저, 그때 당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나서, 이민을 가보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그 아들, 그러니까 제이벤델 아버님과 같이 미국의 이제 시카고 근방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할아버님은 좀 영어를 잘 서툴렀다고 그래요. 영어를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좀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시간주가 자동차 사업이 막 부흥할 때여가지고, 그때 그 기회를 얻고자 제이벤드 창업자님 아버님께서 그랜드 레피지, 그러니까 네덜란드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을 더치 커뮤니티라고 많이 얘기해요. 더치 커뮤니티. 그래서 이제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 자체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뭘 유명하죠? 사업. 그리고 또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맥주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이 굉장히 신앙심이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인 그 신앙심, 그리고 어떤 존경심,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거를 뿌리 깊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메의 철학과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 어렸을 때 이런 영향들, 어머니, 부모님한테 받았던 영향들이 많이 곳곳에 흔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때는 이제 그 제이벤드 창업자님이 5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1929년대 경제대공황이 이제 미국에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경제대공황은 굉장히 무서웠죠. 미국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실직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할아버지가 당시에 그 목수로 있었었는데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그때 제이벤드 창업자님 가족하고 같이 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굉장히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운명적인 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모두가 다 하는 것처럼. 자, 그때 아버님께서 미시간주에 왜 왔다고 그랬죠? 그 자동차 산업이 막 부흥하고 있었죠. 미시간주는 디트로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이 다 공장이 몰려 있는 큰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그때 미시간주에서 자동차 딜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15살이 될 때 아들한테 자동차를 선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밴드 창업자님께서 다른 학생들을 태우면서 일주일에 25센트씩 이제 용돈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값을 번 거죠.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날 제이밴드 창업자님이 한 고3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같은 고등학교 다녔던 후배가 갑자기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본인도 카풀을 할 수 없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누구였냐? 영원한 동반자 리치드 보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둘은 카풀을 통해서 우정을 쌓았고요. 그리고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제이벤앤드 창업자님이 39번째 생일날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이 편지를 씁니다.
네, 그 편지에도 자세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 편지를 한번 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게 생일 축하하네. 자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말해주고 싶어서 펜을 들었네. 지난 25년 동안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무언가가 언제나 함께했음을 느낀다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네. 그보다도 더 나은 단어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랑일 걸세. 우리의 지난 세월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기쁘고 짜릿하지 않았나 싶네. 그것은 일주일에 25센트짜리 카풀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게 지금까지 그 무엇보다 멋진 교통수단은 없었다네. 지금 자네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리치가.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둘 사이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쵸? 존경을 뛰어넘어서 진짜 이 둘의 우정은 사랑에 가깝고 또 이 사랑의 출발점은 뭐라고 됐죠? 25센트짜리 카풀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5센트 카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 아메이 비즈에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의 바로 이 상징과도 같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장면은 사업가로서의 출발입니다. 자, 때는 제베네데 창업자님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무렵에 그때 원래 그 국제 정세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졌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관망을 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진주만 습격할 때였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드디어 제이베네데 창업자님이 2등병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치도 이제 2살 정도 터울이 있었거든요. 2년 뒤에 리치드 보스 창업자님도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 이 둘은 우정은 이 군대에 있으면서도 식질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휴가를 같이 맞춰서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리치드 보스 차고에서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끝날 텐데 우리는 뭘 먹고 살까 하면서 취직을 할까 아니면 대학을 갈까 이런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카풀에서 꿈꿨던 거 바로 우리만의 사업을 하자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사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갓 20살 때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 둘은 첫 번째 사업으로 경비행기를 한 대 삽니다. 그때 왜 경비행기를 사게 됐냐면 그때 이제 항공 사업이 막 태동할 때였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항공 사업이 뜨겠구나 해서 2인승 경비행기를 샀는데 이 경비행기를 이제 비싼 돈에 샀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비싼 돈 샀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이 뭐였냐면 울버린 에어 서비스 바로 그 사업이었었습니다. 울버린 에어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이 대출금을 갚아갔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울버린 에어 서비스를 했었냐? 왜냐면 이 둘이 사실 조종을 할 줄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울버린 에어 서비스에서 조종사를 또 채용을 해가지고 낮에는 항공 사업, 조종기를 운전할 수 있는 수업, 그리고 밤에는 드라이빙 레스토랑을 하면서 사업의 스킬을 배웁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책에는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번 교훈을 읽어볼까요?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난관이 발생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갑자기 비행기 연료가 떨어지거나 이런 난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였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이 얘기는 그때 리치와 제이가 사실은 비행기를 전혀 운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종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그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을 채용해갖고 위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무려 12명의 조종사를 12대 비행기를 저기 구하고 그리고 15명의 조종사를 채용할 정도로 사업이 나중에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그때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해요. 미국 사회에서. 그러면 5시 이후에는 퇴근을 하잖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5시 이후에는 텔레비전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치와 제이는 이 밤 시간에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사업을 번창시킬까 연구하면서 그때 밤에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또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업을 번창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훌륭한 기업가가 되려면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벌리잖아요. 아주 사업가의 기본 자질을 여기서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자, 일단 3년 동안 이 울버린 항공 에어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또 일단 부를 어느 정도 축적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또 구성하기 위해서 남미 여행을 떠났는데요. 전혀 사실은 또 배를 몰 줄도 모르지만 엘리자베스호를 사가지고 남미 여행을 떠났던 그때 스토리를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배가 가라앉았고 여행을 중단할 만도 했지만 이 둘한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결국 한 6개월 정도 여정을 통해서 남미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때 둘이서 많은 다음 사업에 대한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때는 이제 남명을 하야하는 동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이벤 앤델 창업자님의 부모님에게 그때 시카고 살았던 사촌이었던 닐 마스칸트라는 사람이 그때 뉴트라이트라는 굉장히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을 이 부모님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 전달해 보니까 비타민 먹으니까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리치와 제이가 이제 다시 이제 그랜드 레피지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권유를 합니다. 한번 네 사촌 닐 마스칸트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트라이트 제품 설명, 즉 사업 설명, 우리로 말하면 쇼더 플랜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제이가 듣고 나서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리치한테도 똑같이 이 사업 설명을 하게 됐는데 리치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면서 드디어 이 둘이 운명적으로 뉴트라이트 ABO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뉴트라이트 ABO였던 그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네. 그때 당시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뉴트라이트 소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칼렌보 박사님은 어떤 사람이죠? 과학자잖아, 사이언티스트.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빠졌었고, 이제 캘리포니아 복귀해서 뉴트리아이트라는 혁신적인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을 너무 이 비타민이 굉장히 비타민 아버지와도 같은데 이 제품을 전달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지금 있죠. 카네기 스쿨에 이제 그 가입을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업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 같은 걸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거기서 여기 뒤에 보면 캐슬베리라고 있죠. 캐슬베리. 그래서 캐슬베리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분은 이제 심리학 박사인데, 이 캐슬베리 박사한테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게 되고, 캐슬베리 박사가 또 자문했던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더글라스 항공이라고 있는데, 더글라스 항공에 그때 말하면 트레이너, 우리 사회자였던 허일무님 같은 경우도 지금 트레이너인데, 제품 트레이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을까를 서로 이제 가리키는 트레이너였는데, 근데 이번에도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육성을 하면 본사에서 잠깐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 둘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뉴트리아이트는 좋은 제품이 있는데 유통 경로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면 어떨까 해서 마이팅거 앤 캐스벨이라는 회사, 지금으로 보면 LOS라고 보시면 돼요. LOS. 우리 리더님들의 그룹인 LOS라고 보면 되는데, 마이팅건 캐스벨이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서 칼렌구 박사님 비타민을 독점 공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멀티레벨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 뉴트리아이트가 완전히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팅건 캐스벨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큰 LOS니까. 근데 거기에 시카고에 살고 있던 닐 마스칸트도 여기에 다운라인이었어요. 근데 닐이 또 제이 앤델과 리치드 보스를 후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치와 제이도 자기의 LOS가 있는데 이름을 제이 앤델의 J와 리치드 보스의 R에 따라서 제리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그만 LOS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닐 마스칸트의 어떻게 보면 다운라인과도 같은 어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시간주의 주도가 랜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랜싱이라고 굉장히 뭐 미시간 주립대학교도 있는데 랜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ABU가 됐으니까 막 엄청 의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리치와 저희가 한 200석 규모의 그때 세미나장을 빌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를 200석을 너무 사람이 넘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세일즈 행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세미나죠. 그 세미나에 초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브로셔 배포 이런 홍보를 굉장히 전념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사람 일이 원래 뜻대로 되나요? 아마 리더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홈미팅 탁 차리고, 야, 우리 여기나 우리 집도 좁은데 이거 사람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사람이 실제로 뭐 안 오거나 그냥 한 명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단 두 명만 왔다고 합니다. 200석이 넘는 그 강당에 두 명만 딸려와갖고 그거를 사업 설명했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이벤앤드의 창업자님이 리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 그렇게 열심히 홍보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냥 때려치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치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죠. 우리 리치 보스 창업자님이 뭐라고 했냐? 하루 실패했다고 그만둘 수는 없어. 우린 이 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이런 성공을 믿는 우리 파트너들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들게 됐는데 세 가지 원칙을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원칙, 우리 스스로 제품을 믿어야 한다. 우리 리더님들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시스템에 첫 번째 덕목이 뭐죠? 100% 우리 제품 애용하기. 그쵸? 이때 여기서 이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 제품을 믿어야지. 우리가 우리 제품 사용해야지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제품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 성공에 대해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비즈니스는 뭐죠? 항상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쵸? 항상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끈기, 인내,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지 그런 집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 원칙,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업을 잘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는 어디서 와요? 바로 본사 직원들한테 얻는 정보,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듣는 정보. 이런데 항상 귀를 열어두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자, 때는 1950년대 후반이었어요. 이때가 어떤 시절이냐면, 뉴트리라이트가 1940년대 후반부터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1940년대 후반에, 우리 이제 비타민이 막 잘 되잖아요. 우리 그, 마이틴 거인 캐스베리 조직 때문에 엄청 이제 뉴트리라이트가 승승장구했대요. 우리가 비타민이 제일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산업이 나오죠. 어디죠? 제가 이게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제약 업종입니다. 맞습니다. 제약사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다가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청이 그때부터 뉴트리라이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 걸고 넘어집니다. 많은 것을. 그러면서 뉴트리라이트가 제재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요. 그러면서 매출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니까 탈레브 박사님은 오너로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사업가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 이 제품만 갖고 될까? 사업을 다변화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코스메틱, 바로 우리 화장품을 또 유통을 하면서 이거를 유통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 화장품을 마이틴건 캐스베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뉴트라이트사의 칼렌보 박사님 그리고 마이틴건 캐스베리하고 둘 사이에 그 단단했던 이 파트너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한테 교훈이 있죠. 우리 ABO 분들하고 우리하고 끈끈한 우리 본사하고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 파트너십이 무너지면 우리 비즈니스는 한 번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때는 1958년도 여름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회계연도 이제 말미에 새 회계연도 잘해보자 그래서 여행도 떠나고 세미나도 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1박 2일 뭐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치와 제리 코퍼레이션 이 조직에서 그때 LOS에서 그때 당시 파트너들과 같이 로워 미시간에 샤를보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미시간주에 거기로 여행을 떠납니다. 세미나를 떠나는데 거기서 파트너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뉴트라이트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어떤 결단을 내렸냐? 파트너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한 회사를 만들자라고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안전한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정했냐? 가장 미국적인 방식의 회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웨이라고 되는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원래 이름이라는 게 우리 또 미국 사람들 짧게 뭐 약어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름이 기니까 요걸 줄여서 오늘날의 아메이로 이름이 만들게 됩니다. 그럼 아메이 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 미국적 방식이다. 한국어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됐는데 미국적 방식이 뭐죠? 네, 바로 자, 누구나 자기가 꿈을 꾸면 아메리칸 드림, 자본시장의 끝판왕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꿈과 희망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자본시장 논리 아닙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업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리더님. 리더님들 서재 제일 많이 꽂혀 있는 스테디셀러 아메이에 이 책 뭐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네, 맞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기 사업. 예, 이건 무슨 의미죠?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우리 다 함께 성공하자는 그 꿈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9년도 이제 9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제품은 이제 뉴트라이트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농축 세대였던 프리스크가 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이 프리스크는 훗날 이름이 LOC로 변경이 되죠. 이 LOC가 1960년도에 다시 출시가 됐는데 그때 초반에 매출이 한 50만 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3년이 지난 뒤에 매출이 무려 2,100만 볼트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LOC는 미국 사회에서 세제용품의 대명사로 통용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때는 이제 59년도 이제 아메이가 시작된 지 한 7년 정도 됐을 때예요. 12월 12일 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메일 같은 게 없었잖아요. 제이밴드의 창업자님이 전 직원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편지였는데 우리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ABO가 있고 ABO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의 영상인데요. 편지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결국 아메이 경영 원칙을 재확인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자의 성장을 도와야 회사도 성장한다.
여기 계신 리더님 한 분 한 분이 성장해야 결국 우리 아메이 회사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약속이 아니고요. 현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리더님들의 자녀분들에게도 또 상속을 할 거 아닙니까? 상속되면 또 미래의 약속이기도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72년 되면서 드디어 아메이 매출이 연매출을 1억 불이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돼가지고 뉴트리라이트를 거꾸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칼레 연구 박사님을 설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헬스 앤 웰빙 시장까지도 같이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요. 네, 근데 19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피라미드 조직과 혼동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에 91년도 진출했을 때도 이 피라미드와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1975년도에 아메이한테는 이제 첫 번째 시련이 오게 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FTC에서 아메이를 피라미드로 고발하게 됩니다. 지금 그 FTC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공정위 같은 조직인데요. 2년 6개월간 긴 법정 공박 끝에 드디어 아메이가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연방통상위원회 FTC는 세 가지 이유에서 아메이가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피라미드는 많은 액수가 환불되지 않고 그리고 가입비를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스타트 키트라는 걸 처음에 AB로 등록하려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은 지금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스타트 키트가 가격이 비싸지 않을 뿐더러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메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성장하는데 피라미드는 조악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또 제품 판매 없이 신규원을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라미드 조직은 아주 짧은 시간에 시장을 포화 상태로 빠지게 만들지만 아메이의 세즈 마케팅 플랜은 시장 포화의 위험성이 없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아메이가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나서 1982년도에 또 다른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캐나다 기마 경찰대가 아메이 캐나다 본사를 급습합니다. 급습해서 캐나다 아메이가 우리 아메이가 허위 신고, 관세 신고를 했다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관세 규정이 옛날부터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규정하면서 이제 미국, 캐나다 아메이에 대해서 허위 신고했다고 여론몰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아메이가 굉장히 어려움이 빠졌었어요, 많이. 그래서 결국 캐나다 아메이, 미국 아메이 모두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캐나다 아메이가 그렇게 매출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도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차라리 캐나다 아메이를 포기하는 편이 훨씬 더 이 어떤 소송 비용도 아끼고 또 합의금도 낮추고 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밴쿠버에서 날아온 정보 한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리치와 제이 두 분이서 힘든 시절이었겠죠, 이때가. 그때 이런 편지가 왔었대요. 209명, 그때 캐나다 밴쿠버 209명의 ABO 분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감동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캐나다 국세청과 타협하는 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타협하지 않고 만약 포기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쉬운 길이었었지만 그래도 거액의 배상금을 물고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에 있는 10만 명의 ABO와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서 알 수 있듯이 리치와 제이 두 분의 창업자분은 한 명 한 명의 ABO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국가에서 있었지만 잘 철수를 안 한 이유가 이런 어떤 리치와제의 이런 창업자 정신이 우리가 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언론의 타격이 서서히 회복될 무렵에 일본의 한 대형 무역회사가 아메이의 매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리치워제이는 이런 자에 거절을 했죠. 이대로 지키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단순히 우리 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팔고 싶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아미의 뒤에 버티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철학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 철학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하는 사람들, 즉 ABO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단순하게 이 리치와 제이, 특히 이제 두 분은 이거를 단순한 사업으로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념으로 바라봤고 단순한 돈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아주 선한 마음, 그리고 현실화하는 이런 ABO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욱 지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부터 드디어 아메이가 세계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5년도에 그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호주, 영국, 독일, 그리고 91년도에는 또 이제 한국 시장도 이제 활발하게 개척을 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서 아메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위대한 유산. 제이베네데 창업자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셨을까요? 1980년대 후반부터 포브스에서는 리치와 제이를 억만장자 명단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조금밖에 갖지 못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없던 부자들, 우리 EBS 아틀란티스 보시면 우리가 조그만 소도시였던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가 리치와 제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랜드 레피지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모든 이제 건물에 보면 디보스 혹은 베넨델 이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시를 변했던 첫 번째가 아메 그랜드 프라자를 또 건설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호텔 같은 게 많이 없었었는데, 또 이제 그 도시를 또 이렇게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디보스 홀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디보스 가문에서 엄청나게 또 많이 투자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베넨델 아레나에서 해서, 여기서는 이제 하키 경기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열 수 있게끔, 요걸 또 건설하게끔 또 기부금을 많이 냈었고요. 그리고 메디컬 마일이라는 데 있어갖고, 저기 멀리 보이면 헬렌 디보스 하스피틀이라고 있어요. 이 초드런 하스피틀인데 여기는 이제 헬렌 디보스 이름을 따가지고 그때 미국의 5대 어린이 소아병원으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메디컬 마일 앞쪽에 보면 베넨델 그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파킨슨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연구를 지금도 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이벤델 창업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 동기, 경제적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년에 베티 여사, 그러니까 제이베넨데 창업자님 안에 있던 베티 여사님이 알츠하이머를 알아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제이베넨데 창업자님도 파킨슨 병으로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사실 이 베넨델 연구소에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했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 이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소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면서 신이 나에게 물려주신 물질적 축복을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사용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제이밴드 창업자님, 아주 80년 동안 아주 불꽃 같은 삶을 살았는데, 2004년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파킨슨 병으로 세상을 먼저 눈감게 됩니다. 이분이 남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예. 근데 2004년도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우리가 2009년도에 아메이 50주년을 열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근데 그 5년을 앞두고 먼저 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라스베가스 50주년에 이 자리에 저도 영업부 코디네이터로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뭐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다 왔었죠. 우리 한국의 많은 다이아몬드 분들도 여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뭐 스피치도 우리 탐리더드 스피치 그다음에 우리 더가고 스티브가 나와서 뭐 어떤 스피치 그리고 리치 디보스가 또 우리 창업가 정신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해가지고 또 유명한 연설을 또 했었고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끝난 말미에 깜짝으로 리치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제이맨 앤델이 영상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그때 장내가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왜냐면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로 복원했을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복원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 지금으로 보면 거의 뭐 10한 7년도 정도 전이죠. 17년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바로 최첨단 기술이었던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제이베는데 창업자님은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이베는들이 정말 창업자님이 우리에게 멋진 연설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olume of that applause not only is gratifying to me, but it lets me hear how much we've grown since Rich and I held our first Amway convention back in 1961. At that time, I think the entire audience could have easily fitted on this stage.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we'll remain committed to our traditions and our bedrock beliefs and our goals and dreams. We also know that we have the flexibilit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is era of very rapid change. The courage to face change without fear is another quality of our leadership. Change means growth. Even if you think you know what the future holds, you can be in for a surprise sometimes. With the benefit of hindsight, of course, we always know that the future is almost always more remarkable than we can imagine. We can't always rely on the experts. We have to believe in ourselves. You can't predict the future, but you can follow your dreams. These are qualities of leadership that centuries cannot change. No matter what changes the future brings, the human heart and the human mind remained unchanged. And you are here because today you have dreams and you've set goals. And you're willing to work to meet your goals and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And those ageless qualities made us leaders in this century and will keep us leaders for the 21st century or for any century beyond. When Rich and I started Amway in our basements of our homes, we had a dream. We dreamed that everyon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be in business for themselves. Today I look at this tremendous group, this great crowd, and see all of you as fulfillment of that dream. And Rich and I thank all of you because you have made our dreams come true as we hope that we have helped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Thank you. 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었죠. 이런 말씀해 주셨죠. 변화는 곧 성장이다. 아마 리더님도 또 새로운 변화,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또 꿈꿔야 되는데, 이런 변화는 곧 성장의 기회고요. 그리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꿈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미래보다는 훨씬 더 굳건하죠. 그래서 그 꿈 잃지 마시고 지금처럼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책의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선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뭐죠? 결국 다시죠. 우리 사업을 얘기할 때 앵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앵커레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참 유사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 안전하게 선박을 지키는 다시인데 앵커가 있는데 내 인생에는 세 개의 다시 있대요. 세 개의 앵커레그가 있다는 거죠. 세 개의 앵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신념이에요.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신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우리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 그리고 내 파트너들, 나의 친구 부자,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이 세 개의 닷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공경이 나를 금방이라도 침몰시킬 것 같은 순간에도 세 개의 닷, 세 개의 앵커가 있는 덕분에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날 전 세계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일구며 자유와 성취감을 맛보고 있다.
아메이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창출한 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념과 자유, 희망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끝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제이벤 앤델. 네. 리더님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그 강의를 끝내가야 되는데, 어, 그 하늘에 계신 제이밴드 창업자님이 이런 것 같아요. 영원한 자유기업인 제이밴드 창업자님께서 결국 우리 비전을 실천하는 거. 우리 비전이 뭐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우리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저에게 남겨주셨다고 봅니다. 올해가 리치 디보스 탄생 100주년 기념해입니다. 리더님들, 다시 한번, 또 다른 100년을 우리가 또 아메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을 틀 텐데요. 리더님들한테 최초로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본사에서 리치와 제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영상인데, 이번 제가 강의를 한 2달여 동안 준비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막까지 다 넣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way is sweeping the nation like a rising tide of opportunity. Who can say how vast its future will be? They were building something they believed in with everything they had. The new buildings were going up and there was a lot of activity. The place was buzzing. My grandfather pulled my dad aside and said, "You're making a lot of promises. You just better make sure you keep them." They were best friends from high school. They're also products of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They're very different people,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Well, Jay loved being around Rich because he brought this energy and excitement, and Rich loved being around Jay because he challenged Rich to see things differently. There was this sort of sense of what's over the next hill. They were dreaming about conquering the world. When they got out of the war, they thought at the time that the toy business would be a good business. It turned out to be a flop. They got into stuff they knew nothing about. Jay and Rich bought a plane without really even knowing how to fly. The restaurant business, because they saw that drive-in restaurant in California. They bought a boat, didn't know how to sail it. Okay, this could be a problem. It's about putting yourself out there, taking a risk, and seeing what you can do with it. No plan ever happens the way you expect it to happen. Sometimes it works, and most times it doesn't. They went on an adventure, and people wanted to be part of it. Probably one of the greatest partnerships in business ever seen in the United States. I don't think anyone could have imagined what that moment would become. Keep an eye on those two, he told me. They're going places. They had something about them that could see beyond the current challenges. They keep on fighting with this winning spirit and keep on pushing forward. You really wanted to see people reach their potential. I think they thought, well, let's go ahead and do this. Now,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Their story isn't just history, it's a reminder of what's possible. It's 100 years of trust, Integrity, Persistence. 100 years of who they were. 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우리 오재현 부장님께서 1시간 동안 우리 아메이의 첫 역사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좀 전해 주셨는데요. 정말 채팅이 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채팅을 또 쳐주시고 참 ABO라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채팅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재훈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꽤 정말 나도 이 좋은 회사에서 멋진 회사에서 한 몸 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리더님들도 비슷한 감정을 또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감동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우리 사업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오재윤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의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